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난타전이니 어쩌느니 감정적인 얘기들도 왔다 갔다 또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신경전 벌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심지어 중국이 난타전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공동 발표문도 없었다면서요? 뭡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발표문도 없이 서로의 입장세만 확인하지 돌아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난 18일과 19일 1박 2일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렸는데요. 예.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참석을 했고요. 예.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네. 자,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양국의 신경전 등장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난무했고요. 예. 이후 세 차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 양측 간의 오랜 난제인 무역과 인권 등에 대해서 거침없는 충돌을 벌였습니다. 시작부터 안 좋았네요. 네. 네네. 회담 시작할 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양국 다른 입장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 간 고위급 회담 뒤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회담 실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어느 쪽이 전가할 것이냐, 이 눈치 싸움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사실은 이 책임을 상대 측에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이 회담에서 더 우위를 점했다거나 자국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했고 또 무역을 위해서 인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솔직한 대화 나눴다 이렇게 차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달리 중국은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허. 자,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 반응이 유독 큰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거 분위기만 보면 이게 진짜 전쟁에서 이긴 듯한 모습으로 봐도 되겠죠? 그냥 겉으로 그런 모습을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4년 내내 중국이 미국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라는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한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미국 행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역공을 좀 벼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작정한 듯이 이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이 미국의 중국 기업을 향한 제재라든지 또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회담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언론과 학자들이 자화자찬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패러디와 애국주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장에서 했던 말들이 쓰여진 티셔츠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인의 자극심을 느꼈다는 얘기나 미국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 결국은 우리 한국 입장도 중간에서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언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패권 다툼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모두 중국을 강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화웨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완화가 된다던가 또는 샤오미가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는 등 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확실히 유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양국이 적절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선에서 아마도 공생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받는 압박의 정도도 의외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그 일본 도쿄올림픽이요. 네네. 해외 관중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뭐 안 받는 거로 지금 결론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해서 예.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네네. 해외 관중은 받지 않고 또 일본 국내 관중 역시 절반 수준만 입장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해외 관중 받지 않는다? 예. 네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된 63만 장의 티켓에 대한 환불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부흥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개최는 결국 좌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일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겠냐 이런 이제 걱정들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었고요. 그렇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죠. 예.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올림픽을 아예 취소하지 않고 여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도 사실은 경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올림픽을 개최해도 이미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취소를 해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야모토 가스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고 이 국내 관중을 절반만 수용했을 때 있는 경제적 손실이 1조 6,258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8,8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요? 요미우리 신문은 해외 관중 포기가 일본 경제에 2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7,6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한 돈만, 이미 들어간 돈만 39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중계권료나 또는 스폰서십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통상적으로 하계올림픽에 8억 달러 규모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국 MBC가 중계권료로 IOC에 1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이 올림픽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약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900억 원의 보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올림픽을 이 코로나 상황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올림픽 원래 정신보다는 이제 결국은 경제, 돈. 그렇죠. 이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보면서 전 세계에 충격에 빠뜨린 애틀랜타 충격 사건이 미국에. 참 이게 그 범인이요. 성문제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오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게 일단 혐오 범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좀 그쪽으로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사건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미국 수사 당국이 이제 결론을 내가고 있는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지역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한국 여성 4명, 그러니까 토탈 아시아 여성들 6명이 숨지고요. 이 크게 8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경찰과 수사 당국은 범인의 성중독이 범죄 동기라면서 사실은 범인이 그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 잡히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오 범죄는 아니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계속 풍겨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오범죄가 되려면은 왜 흔히 인종차별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터넷 게시물 등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물증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처음 언론 보도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 범인이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시아인들 죽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어떤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삭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다수 여론은 명백한 증오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미국 수사 당국의 대처 방식 자체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 다음 날부터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뭐 흑인이 사실은 그간 뭐 차별하면 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자, 뭐 이번 사건 그래서 더 좀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또 정치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전체 미국 인구의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라든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180여 개 단체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문제 대체를 위해서 3억 달러, 약 3,390억 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리고 백악관 차원에서 이 정부 부처, 관련 부처를 다 모아서 특별 지원팀을 좀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강도 높게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